저만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에피소드에 상현사 마카자가 아닌 상현육 다키우타로 남매가 왔을 때의 상황을 가상 시나리오로 써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무한열차 에피소드는 하연이 랩물을 잡고 승리를 만끽하려던 순간 상현사 마카자라는 거물급 악역이 등장해 염조랭국 쿄주로가 전사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죠. 귀살대에서 전투력 상위권에 속한 쿄주로가 일찍 죽어 많은 시청자들이 충격에 빠졌는데, 그렇다면 혹시 다른 상현의 혈기 왔다면 아예 다른 전개가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상현육 다키우타로 남매. 이 시나리오는 무한열차에서 하연이 랩물 퇴치한 후의 상황부터 전개가 될 예정이니 그 점 유의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하연이 랩물 퇴치 후 그때 입은 상처로 탄지로는 쓰러져 있었고, 쿄조로는 탄지로에게 호흡을 통해 지혈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제니치와 네지코는 다친 승객들을 구조한 후에 기절에 잠든 상태, 이노스케와 쿄주로만이 조금 팔팔한 상태였죠.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귀살대의 지원만 받으면 되는 그때 엄청난 기회가 느껴졌고, 그것을 보니 한 치명적으로 아름다운 여자 열기가 서 있었습니다. 눈에는 상현육의 표시가 있었고 쿄주로와 이노스케, 탄지로는 긴장을 했죠. 쿄주로는 어째서 이곳에 상현의 혈기가? 라는 생각과 동시에 지쳐 쓰러져 있는 탄지로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시점 다키는 쓰러져 있는 탄지로를 보고 한눈에 그를 알아봤습니다. 무잔이 자신이 이곳에 보내기 전에 파투페 모양의 귀여를 한 녀석을 꼭 잡아 죽이라고 했었기에 다키는 무잔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탄지로만은 꼭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죠. 다키는 무잔님이 꼭 죽이라고 했던 그 녀석이 바로 저기 있구나 하며 수많은 오비를 날렸고, 그 오비는 일제히 탄지로 쪽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때 쿄주로가 탄지로 앞에 뛰어가 막아서며 화염의 호흡으로 그 오비들을 전부 잘라내버렸죠. 그러자 다키는 네 녀석은 주로구나. 화염의 주 염주인가? 라고 물었고, 쿄주로는 내 이름은 염조랭국 쿄주로다. 너는 어째서 비겁하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지? 라고 했습니다. 다키는 쓰레기 같고 추한 귀살대원들을 당연히 죽여버려야 하는 게 맞지 않냐며 웃었고, 자신은 지금까지 주를 여럿이나 죽인 상현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쿄주로의 심기를 무척이나 건드렸고, 쿄주로는 곧바로 화염의 호흡 자세를 취했죠. 그때 다키 역시 수많은 오비를 쿄주로에게 날렸고, 쿄주로는 화염의 호흡 제4형 성염의 파도를 사용해 그 오비들을 전부 쳐낸 뒤 부지화를 사용해 다키에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접근 후 다키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이노스케와 탄지로는 쿄주로의 엄청난 실력과 더불어 상현의 혈기의 목을 곧바로 베어버렸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죠. 다키 역시 충격받기는 마찬가지. 자신은 방심하지 않았고 다른 귀살대원들의 도움 없이 자신의 목을 날려버렸다는 것에 엄청 놀랐습니다. 쿄주로는 다키에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속은 취약한 여자여 잘 가시게 라고 말했고, 다키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쿄주로는 귀살대원을 지키기 위해, 약한 인간들을 지키기 위해 다키의 목을 베었지만 역시나 이렇게 죽기 전에 울음을 터뜨린 혈기의 모습은 불편한 느낌을 주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다키는 울면서 너네는 이제 큰일 났다며 오빠가 복수해줄 거라고 애처럼 울었기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 이 혈기는 목이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다키의 목에서 어떤 한 혈기가 튀어나왔고, 이 녀석들이 감히 내 멍청한 동생을 울린 녀석들이냐? 라고 말했죠. 순간 쿄주로는 이 남자 혈기는 지금까지 만나본 혈기들 중 가장 강한 기운을 가졌다는 걸 느껴 이노스케와 탄지로에게 여기서 피해! 라고 소리쳤고, 그때 규타를 피해 참격이 그들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쿄주로는 미처 피하지 못한 탄지로와 이노스케를 지키러 가다가 쿄주로는 그 참격에 상처를 입게 되었죠. 전부 죽여버릴 생각이었는데 아무도 죽지 않았네? 과연 내 동생을 이길 정도의 실력을 가졌다 이건가? 라고 규타로가 말했고, 쿄주로는 규타로를 보고 확실히 다키와는 차원이 다른 강함을 가지고 있는 혈기라는 게 느껴져 침을 꼴깍 삼켰죠. 그때 규타로는 곧바로 뛰어와 낫으로 쿄주로를 공격했고, 쿄주로는 그런 규타로의 공격을 맞받아치며 화염의 호흡으로 공격했죠. 규타로가 처음에는 빠르고 기이한 움직임으로 쿄주로를 공격했고, 쿄주로는 가까스로 그 공격들을 막아냈습니다. 규타로의 유연한 공격은 계속되었고, 쿄주로를 이렇게 압도하나 싶었지만 점점 쿄주로가 그 움직임을 읽어내며 적응했고, 규타로에게 자신의 공격을 성공시키기 시작했죠. 그러자 규타로는 쿄주로의 실력에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정도의 공격만으로도 주들은 맞받아치지 못하고 죽어나갔는데, 자신의 낫을 전부 쳐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공격을 성공시키다니 지금까지 만나본 주들 중에 가장 강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내 녀석을 보아하니
귀한 집에서 태어나 얼굴도 잘생겼고 검수의 천재 소리를 들으며 행복하게 살아왔겠구나. 너무나도 열이 받아 죽여버리고 싶어 라고 말했고, 표주로는 그 사람이 가진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혼을 냈죠. 그때 목을 다시 붙인 다키는 이 틈에 다른 귀살대 녀석들을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탄지로에게 오비를 알렸습니다. 이노스케는 짐승의 호흡으로 그 오비들을 몇 개 막아내긴 했지만 표주로처럼 전부 다 막아내지 못했고 온몸 곳곳에 오비로 인한 상처를 입게 되었죠. 이노스케는 무지성 돌진으로 다키에게 덤벼들었고 다키는 여유롭게 이노스케를 여러 번 날려버리며 사악하게 웃어댔습니다. 저 염주 녀석은 오빠한테 맡기고 난 내 녀석들을 고통에 몸부림치게 해주마. 탄지로는 어떻게든 일어나 이노스케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엠무와의 싸움 때 썼던 히노카미 카구라의 여파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죠. 다키는 이노스케를 여러 번 내동댕이 쳐버린 후 오비로 이노스케와 탄지로를 묶었고 그들의 몸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노스케와 탄지로는 그 압박에 비명소리가 터져나와 울려 퍼졌죠. 표주로는 그들을 도우려고 뛰어가려는데 뒤에서 규타로가 자꾸만 공격을 해댔습니다. 표주로는 차라리 혼자 이 녀석들을 상대했으면 더욱 편했을 텐데 탄지로 일행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고 몸에는 뭔가 이상한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온몸에 통증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흘렀죠. 규타로는 사악하게 웃으며 이제 독이 슬슬 돌고 있는가봐. 처음에 내가 날린 참깨에는 독이 들어있고 그 참깨에 조금이라도 베인다면 중독이 되지. 네가 저 귀살대원들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혼자 방어를 했다며 내 녀석은 중독되지 않았을 텐데 멍청한 선택을 했군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쿄유로는 주로서 그 아들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이까지 독으로는 내 선택에 후회를 남길 수 없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고 그 기백은 도저히 독에 중독되어 주어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었죠. 하지만 확실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시간이 끌리다가는 이노스케와 탄지로가 다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조금은 조져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탄지로와 이노스케를 묶고는 오비가 달리며 이노스케와 탄지로는 땅에 떨어졌고 다키는 뭐지? 라고 하며 쳐다보니 네지코와 제니치가 있었죠. 탄지로의 위기를 본능적으로 느껴 깨어난 네지코, 그리고 이노스케와 탄지로의 비명소리를 듣고 깨어난 제니치가 뛰어와 이들을 구한 것입니다. 다키는 쓰레기 몇 명이 더 생긴다고 해서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며 오비를 날려 제니치를 쳐내 날려버렸고 네지코에게도 오비를 날렸죠. 하지만 네지코는 다친 탄지로의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분노하기 시작했고 각성 상태가 되어 그 오비들을 전부 쳐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키에게 뛰어가 육탄전을 벌이기 시작했죠. 그 시점 규타로는 상현급의 귀기를 가진 혈기가 나타나 그쪽을 바라보니 네지코가 다키를 압도하고 있었고 저건 무슨 상황인지 당황을 했습니다. 그때 표주로의 화염의 옥 요모가 날아와 규타로의 몸을 베어냈고 크게 상처를 냈죠. 하지만 규타로는 금세 회복을 하기 시작했고 표주로는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맹공격을 퍼붓었습니다. 규타로는 이 녀석 독에 중독된 녀석인 게 맞는 건가? 정신력으로 인간의 신체를 뛰어넘어 버린 것 같군 하며 표주로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급급했죠. 그러다가 표주로는 규타로의 목을 잘라내는데 성공했고 드디어 끝인가 하고 네지코를 도와주러 가려고 뒤를 돌았는데 뒤에서 낫이 날아와 표주로의 등을 베어버렸습니다. 표주로는 순간적인 반사신경으로 치명상은 피한 뒤 규타로를 발로 차냈는데 규타로가 목이 떨어진 채로 움직이고 있었죠. 순간 표주로는 아까 다키 때도 그렇고 이 녀석도 그렇고 왜 목이 베어도 죽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다 둘은 하나의 혈귀였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뭔가를 깨달은 표주로는 다키를 상대하고 있던 네지코에게 그 녀석을 이쪽으로 날려버리라고 소리쳤고 네지코는 사커킥으로 다키를 냅다 표주로 쪽으로 차버렸습니다. 다키의 몸은 네지코의 괴력의 발차기에 날아갔고 규타로 옆으로 떨어졌죠. 다키는 규타로가 겨우겨우 자신의 목을 잡아 다시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설마 오빠도 저 녀석에게 목이 베인 거냐며 상현의 혈기가 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느냐고 화를 냈고 규타로 역시 너는 저런 듣도 보도 못한 혈기 하나 잡지 못해서 이러고 있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 순간 둘은 엄청난 투기와 기획을 느끼게 되었고 전방을 보니 표주로가 엄청난 포스를 풍기며 화염의 옵 자세를 취하고 있었죠. 화염의 옵 오이 연옥 표주로의 엄청난 화력의 검술이 주변의 공기를 뜨겁게 만들었고 다키 유타로는 그 압박감에 엄청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둘의 목은 표주로의 넓은 범위를 한 번에 깎아내버리는 연옥에 동시에 날아가 버렸죠. 규타로 다키는 그제서야 몸이 소멸하기 시작했고 표주로는 그 모습을 본 뒤 피를 토하며 다리가 풀려 무릎을 꿇었죠. 규타로는 죽어가며 이 녀석도 내 독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그하하하 하고 웃었고 표주로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 하지만 내 부하들은 그 누구도 죽지 않았고 기차의 승객들도 무사한 듯 싶으니 더 이상의 여한은 없다. 내 부하들이 남아있는 한 그들은 성장에 추가되고 너네 혈기들은 그들로 인해 전부 소멸될 것이다 라고 했죠. 표주로는 점점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흐릿해졌고 자신의 어머니인 루카의 환상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까지
잘해온 것인가요? 라고 물었고, 루카는 쿄지로에게 지금까지 너무 잘해줬어. 하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단다 하더라. 라고 말하며 루카의 환상이 희미하게 사라졌고, 쿄지로는 루카를 애타게 부르며 가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몸에 소녀 모습으로 돌아온 네즈코가 불을 내고 있었고, 자신의 몸속에서 고통을 주던 독들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쿄지로는 살아남게 되었고, 무한열차 임무는 끝이 나게 되었죠. 탄지로와 이노스케, 제니치는 큰 부상을 입고 한동안 나비 저택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쿄지로는 독이 아닌 부분은 크게 상처 입은 곳이 없었기에 곧바로 주합회의에 참석해 상현의 정보를 나누게 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아무래도 이 시점 귀살대 상위권 전투를 가진 쿄지로이기에 그 다음 에피소드에서 음주탱행과 탄지로 일행이 상현육을 잡아낼 수 있었으니 전투력에서는 규타로에게 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독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사실 쿄지로 성격에 귀살대원들을 지키며 싸우게 된다면 죽게 될 확률이 아무래도 높을 수도 있지만, 이 시나리오에서는 쿄지로가 무사히 돌아가는 해피엔딩으로 끝마치게 되었네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무한열차에 상인육 다키우타라가 왔다면 어떤 전개가 펼쳐졌을 것 같은지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